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늘었습니다, 교수님. 네, 예. 근데 이게 거리두기 완화한 지 며칠 지나지 않는데 늘어가지고 급증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급증했다고 보기보다는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추석 이전에 발병했던 집단 발병이 아직 이어지는 그런 예. 집단 발병 사례도 있고, 일단 추석 연휴 이후에 여러 지인 모임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걱정했던 이제 지방으로 이제 다니시면서 지역에서 감염된 사례들도 이제 몇 사례 발표가 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모여서 추석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한 집단 발병이 좀 크게 발생하면 좀 확 늘었다가 좀 작게 발생 줄었다가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아마 반복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향후도 이런 패턴이 늘었다 줄었다가 좀 유지될 거라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우려는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나 이런 걸 우려해가지고 1단계로 완화를 했는데 네, 예. 지금 가을이 왔단 말입니다. 네. 그것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네, 걱정스럽죠. 예. 사실 가을 되고 이제 날씨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그럼 이제 바이러스 자체 활성도도 증가될 거라고 예. 모든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습도도 관련이 있습니까? 예, 습도도 건조하면 좀 더 바이러스 예. 전파가 좀 더 촉진된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예. 또한 이제 11월 넘어가면 또 인플루엔자 유행도 이제 생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 감염병 전문가들이 기대한 거는 이런 겨울철 11월, 12월 되기 전에 좀 확진자 수를 확 줄여놓고 가도 11월, 12월에 3차나 4차 유행이 언제든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안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언제든 이제 대규모의 발병 상황이라 맞물리게 되면 확진자 확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면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가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춰지다 네. 보면 국민들께서 좀 이제 느슨해지는. 예. 그러니까 사실 방역의 단계를 낮춘 거지 이제 개인적인 방역의 수준을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1단계 수준에 합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단계로 낮춰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국민들이 느슨해지고 이런 고위험 시설들이 이제 제도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서 그런 공간에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은 삽시간에 또 많은 환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제 밀접한 그런 접촉이 있을 만한 실내 공간들 방문을 자제해 주셔야 되고, 특히 고위험 시설은 아무리 지금 다시 열렸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안전하게 그런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데는 이용을 안 해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1단계를 우리가 완화한 게 그만큼 확실히 이제 안전해져서 완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적 어떤 이유 때문에 완화한 거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워낙 이제 1단계 완화의 기준 자체가 평균 2주 동안 50명 예. 미만이어야 되고, 게다가 이제 관리 감독 가능한, 그러니까 감염 경로 불분명한 확진자가 5% 미만이어야지 이걸 낮추는데 사실 두 조건 다 지금 안 맞는 조건인데 예. 불구하고 한 상황이기 좀 때문에 약간 앞서 나가서 완화한 거군요. 예, 지금 사실은 기준으로 이제 보면. 예. 저희가 언제나 그렇지만 방역의 단계를 올리는 거는 빨리 선제적으로 올리고 낮추는 거는 사실 차근차근 예. 천천히 낮추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반대 상황이거든요. 아, 예. 올리는 건 천천히 올리고 낮추는 거는 빨리 낮추는 예. 이런 상황이라, 이런 상황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권준욱 부부장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잘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는 국민들의 참여가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방역 단계가 낮아졌다고 해서 지금 참여를 좀 국민들이 덜 해주시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확진자 거죠. 숫자 예. 늘어나고 또 이제 감염군은 불분명 환자 늘어나게 되면 어디에서든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는 예. 상황이 되니까 본인의 건강에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또 다른 그런 이제 뭐 단계를 올리는 것 때문에 여러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상황들이 예. 또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1단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조심하는 수밖에 없군요. 예,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얼마나 잘 생활하느냐가 예.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방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해외 유입이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네, 예. 근데 음성 판정 어떤 그 증명서를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검사를 보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사실 이제 방역 강화 대상 국가들은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예. 가지고 와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좀 저소득 국가들이다 보니까 진단 자체의 정확도가 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국가일수록 이제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실 검사를 안 하고 또는 검사에서 안 하고 나서 이제 거짓 증명서 같은 거를 발급하는 경우들도 많은 국가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아마도 그 자국에서는 음성이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검사를 했던 양성 나온 사례가 많게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나라들의 경우는 우리 방역 당국이 그 어떤 신뢰성이 없다면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예.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검사를 다시 하잖아요. 하고 있고 예. 자가격리를 2주를 시키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가격리 면제나 이런 부분, 특히 비즈니스나 공공 영역일 때는 면제 요건들을 주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면제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바로 검사
검사를 다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외 유입도 문제지만요. 우리 늘 어떤 극단적인 종교 단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 뉴스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여가지고 네. 거기서 또 뭐 이 노래도 근데 이게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 네. 그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혹시 준비되어 있나? 보시면 이게 상주의 종교시설연수원인데요. 뭐 이 보도에 따르면 한 3,000명이 모였다 그러는데요. 네, 저런 상태에서 아무리 마스크를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에서 노래하고 하면 위험한 거죠, 저거는? 사실 이제 마스크를 해도 100% 비말을 막지는 못하고요. 예. 마스크를 아주 잘 착용해도 한 90% 정도 예방되면 10% 정도 날리게 되고 예. 거리가 저렇게 좁게 앉아져 있으면 사실 옆으로 새는 것도 있고 또 손을 잡거나 서로 악수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손을 통한 전파들도 언제든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뭐 100명 이상의 집회를 뭐 2단계에서는 이제 막게 하는 그런 이유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또 문제는 1박을 하게 되면 자게 되는데 예. 자는 음식도 먹어야 될것 예, 같고요. 음식도 먹고 예. 이러면 뭐 자거나 음식 먹을 때 마스크 못 쓰니까 당연히 이 상황 되면 저희 확진자 한두 명만 들어가도 몇백 명 이상의 발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 종교단체들이 가끔 그 좀 뭐 극단적인 일부분들이겠지만 네. 저렇게 방역 지침을 정면으로 잡고 어기는 모습이 과연 이게 그들 말씀하시는 신들이 저런 모습을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종교가 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념이나 아니면 종교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에도 안 맞는 상황들인 거죠. 절대 배치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도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참 아니 안타깝습니다. 사실 예. 뭐 저 단체도 사실 뭐 사랑제일교회나 뭐 비슷비슷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교계에서 우려하던 단체이긴 단체거든요. 분명한 건 방역법 위반이죠.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방법 위반인 실정법 위반이죠. 저거. 예. 아마 이제 경찰이 아마 조사를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관심을 끈 뉴스 중에 하나는 그 휴대전화 액정이나 지폐 네. 무려 29일인가요? 바이러스가 살아나고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예.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많이 걱정해야 될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실험적인 조건이어서 온도가 예. 좀 낮고 그다음에 어두운 공간에서 그 정도 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바이러스의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생존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겁을 먹기보다는 예. 손위생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위생은 뭐 교수님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거지만 그게 반증하던 게 독감이 번지지 않고 있는 거 아직까지 그렇죠. 그것도 분명히 손위생이겠죠? 예, 손위생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 잘하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어제 한번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 커브를 보고 왔는데 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측면에서 모든 감기가 좀 이제 유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정도로 국민들께 다 실천하고 계신데요. 그만큼이나 기본적인 생활 수칙이 이런 감염병 예방에는 정말 중요하다는 걸 계속 이제 그러니까 확인해 주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기, 독감 뭐 이런 게 전부 예년에 비해서는 급감한 거죠. 거의 예. 90%까지 떨어져 예. 있습니다, 지금.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네.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음성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은 약간 갸우뚱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죠? 그거? 왜냐하면 신속항원 검사를 했다고 나오는데요. 예.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아무리 높아도 70에서 80%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혹시 음성 확인은 PCR 검사를 보통 하는데 예. 그런 PCR 검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안에서도 증상 다 좋아졌으니까 해도 되긴 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이제 정확한 검사 음성을 받고 예. 대중에 나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 네.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삼상 시험 들어갔던 존슨앤존슨 예, 백신 그게 굉장히 어떤 선두 그룹에 있던 백신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 선두 그룹이기도 했고 예. 1회 접종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접종자에서의 그런 부작용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중지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그런 원인들을 분석을 하고 나서 재개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든 다시 재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분석이 필요해서 중지를 시킨 거지 어떤 이제 그 내막인지는 알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재개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백신이 기대를 모았던 이유가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1회 접종으로 항체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1회 그런가요? 접종이고 예. 또 냉장 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급이 용이한 측면들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던 백신이었습니다. 예, 다시 꼭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